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도 오늘은 시원하게 잘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급락분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급락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하체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조금 더 하방 압력도 있는 포지션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아예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잖아요. 박 의원님. 날려버렸네요. 모든 그런 하방 리스크들을. 그러네요.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력이 정확하게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란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덜 빠지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3파동 하락을 마무리 지었죠. 23.6% 구간 2133선 정도 근처까지 저가를 2137선 정도까지 주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미스가 났지만 그래도 거의 23.6% 구간까지 조정을 주고 또 반등력이 2184선 저항 부근까지 또 올라간 상황.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23.6% 구간 642선 정도까지 내려섰다가 아예 그냥 갭으로 올라타면서 다시 또 시세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4선을 돌파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추가 상승력이 나올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도 673선을 그대로 이제 넘기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추가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까지 현재 시장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제 종목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금요일날 또는 이제 월요일날 시장에서 2184선을 넘기지 못하고 또는 코스닥 673선을 넘기지 못하고 다소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이제 고가 횡보 장세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횡보가 나오든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어차피 또 무슨 장세예요? 개별주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못 가더라도 개별주는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오고 혹여라도 시장이 뭐 2184선 올라타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또 우리 코스닥도 673선 넘기면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 또 이제 대형주 위주 또 상승 랠리가 잠깐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 대형주와 이제 개별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만 잘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대응 방향성을 잡아 주셨습니다. 하 의원님 혹시 뭐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셔도 되는데. 상담하고 일단 장 마감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관성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 5915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바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센이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요분 처음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주가를 한번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그 시장이 좀 급락 나왔을 때 좀 저점을 좀 잡고 1210원짜리가 2975원까지 좀 올라왔었네요. 그러면은 자, 예사를 한번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보겠는데 이제 투자 조합 쪽이네. 펀드 쪽, 사모 쪽에서의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쪽, 뭐 솔루션, 뭐 B2B, B2C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좀 높네요. 근데 이제 ROE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조금 더 실적이 팍팍 증가를 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또 유보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18년도 좀 비교를 했을 때 부채 비율이 651보다 더 높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겠고, 뭐 단기 순이익이 한 4년 적자였네요. 영업이익은 중간에 한 번 적자였는데,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가 좀 되고 있고, ROE도 좀 계속해서 마이너스라는 거. 이 투자를 했으면 좀 돈이 좀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조금 더디게 좀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IT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것도 좀 재료가 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린 건 항상 그거잖아요. 재료는 마지막에 우리가 양념 첨가하는 거지, 그게 주 메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무 구조가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좀 또 실적이 우상향하느냐 중요하겠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실적주 위주의 이제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좀 훨씬 더 매매하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좀 물어보셨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2,340원 선, 이 정도에서 21선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2,210원 정도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2,975원에서 3,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소프트센에 대해서 자리를 좀 알려주셨고요. 6676번님은 한국정보통신 상한가 따라잡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소위 말해서 시장 용어로는 상따라고 하죠. 네. 예. 이게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위험하죠. 근데 뭐 기술적으로만 잘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이미 이제 한번 점상을 기록하고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잘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종가 부근에서, 즉 11,500원이 지금 저항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제 막고 후반에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상한가 말리기 직전 내지는 또 종가 정도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제 바로 이제 대응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일 종가보다 무조건 떠서 시작할 경우에만 홀딩 하시면 돼요. 무조건 떠서 시작할 경우에만, 종가보다. 근데 만약에 종가보다 내려서서 시작하면 빠르게 한 몇백 원 주고 빠져나오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 그러면 종가보다 떠서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 저는 12,600원 정도 자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가보다 떠서 시작하면 한 12,600원 내지는 12,500원 정도 부근에서 전략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지금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기술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717번님, 삼성 SDI 23만 원에 비중 10% 어때요? 뭐 회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돈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전기차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자동차 산업은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친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자 실적을 자 꾸준히 올라갑니다. 21년도까지도 13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7,471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 내년에 그 좋은 실적까지 가지고 와서 주가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조금 높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또 통해서도 우리가 이 주가의 흐름을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상단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어떤가요?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2009년도부터 해서 어떤가요? 2011년도까지 계속해서 상단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듯이 이것도 이렇게 상단에서 고점에서 계속 놀다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의 실적하고 지금 주가를 비교했을 때도 어때요? 주가가 높게 조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은 툭 하고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니까는 정리를 하시고 조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가야 돼요. 근데 주식이 안 갑니다. 이거 나쁜다고
우리 주주 입장에서 나쁜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이 좀 괜찮으니까 또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눌림을 줄 때 그렇게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삼성 SDI 들어봤고요. 8787번님께서 대원전선 우선주 같아요. 5,408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우선주다 보니까 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걸로. 우선주는 조금 이제 거래하는 방식이 다르죠. 예. 뭐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한마 철저하게 기술적이죠. 예. 왜냐하면 수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함부로 또 접근해서 만약에 손실권으로 들어갈 경우 빠져나오기가 좀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실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손실권이 좀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면은 저번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좀 따라 들어가시고 빠져나오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대원전선 자체가 약간 이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우선주가 같이 빠지더라도 2017년에 찍었던 이제 2,000원 정도 자리는 한 번 정도 지지해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굉장히 또 높은 게 또 단점이지만 만약에 이걸 손절하지 않고 빠져나오시려면 혹여라도 만약에 내려올 경우 2,000원 정도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3,800원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시세가 운 좋게 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단 3,800원의 절반 매도 한번 고려하시고 조금 강력한 상승 시세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4,8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7801번님의 경동나비엔도 갑니다. 46,73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온돌 문화죠. 이 보일러 문화가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로 이 제품들이 좀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주변 국가들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보다도 더 따뜻했던 나라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또 건강상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이런 온돌 관련해 가지고의 이 보일러 시장이 국내에서는 포화 상태지만은 해외 시장 쪽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흐름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또 주가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7,2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총이 5,400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이 시가총에 넣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장기간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가면서 자, 어떤가요? 장기 상승한 후에 자, 여기하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비교했을 때 이걸 넘지 못하는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일정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세로 조정을 받듯이 또 여기서 일정한 상승이 나고 다시 또 이 오파 하락으로 진입하는 그 패턴을 그리면서 이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조금 손실이지만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하락 오파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수익을 보시고 혹은 조금 손실이어도 나오는 게 좋다. 지금 자리는 말씀해 주셨고요. 2060번님께서는 에스코넥 1,77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스마트폰 금속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좀 업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사리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가총액이 자기 자산 가치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하락 추세가 일정 부분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을 노리더라도 그렇게 길게 노릴 수는 없는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겠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손실권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만 빠듯하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
1780원 호가 건들면 그냥 전량 매도로 일단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고요. 다시 기술적으로 밑에서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1780원 손절 라인 정해드리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항으로 이제 받는 구간이 1910원짜리인데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저번에 저항으로 부딪혔던 자리 2380원짜리까지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짧게 상승력을 바라본다면 191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한번 바라볼 수는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191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238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2627번님은 로체 시스템즈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좀 한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요즘 좀 잠잠하네요. 그때 제가 수익을 많이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약간 TMI네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괜찮아요. 예. 그렇죠. 어제 갔었으면 안 됐는데. 예, 큰일 나죠. 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반도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 17년도에 매출이 한 3,370, 정말 정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18년도, 좀 19년도 좋지가 않은 역성장이 조금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거래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레이저 글라스 이 커팅 이 기술력이 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좀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가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애들은 기술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4,645원 정도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매수 타임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600원, 4,600원, 4,645원 이 부근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눌림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5,740원을 어때요?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 라인은 한 4,47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로체 시스템즈 자리 잘 잡아주셨고요. 다음은 5145번님 크리넥사이언스 32,100원에 비중 100%.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이게 아마 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지금 그렇게 뭐 심하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간 주식이니까 안 움직이는 미리 거죠. 선반영됐나?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2014년부터 지금 19년도까지 주구장창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이미 예.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 회사의 지금 순자산 가치는 굉장히 작아요. 한 425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739억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여과지, 산업용 여과지, 공조용 여과지를 만들고 있어서, 특히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한참 핫하게 이제 시장에 부각받을 때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움직였죠. 2015년에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좀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그때도 한번 지금 들락날락했었고, 매년 좀 들락날락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강력한 상승력이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상승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상승력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정고점 34,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서, 여기서 이제 다시 더 이상 강력하게 올라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제 추세 조정력이 좀 나타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손실권으로 많이 들어가서 제가 또 손절 라인을 짧게 제시를 또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금 이 자리가 이탈됐으면 25,7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됐으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뻔했는데, 오늘 시장이 좋아서 다행히 갭으로 좀 올라타면서 시세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상 일단은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27,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27,500원 자리에서는 일단 반등 시 손절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27,5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 그렇게 된다면
29,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넷사이언스 들어봤고요. 1920번님께서는 동진 세미캠 매수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예. 뭐 여름에 일본과의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그냥 소부장이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가에 그다음에 박리에 뭐 세척에 해가지고 이제 국산화 바람이 불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죠. 이 종목은 제가 배트맨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가다가 좀 속도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좀 조정이 좀 나왔고 이게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바닥에서의 그 조정이 조금 더 나와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좀 매수를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6% 정도 좀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최대한 낮게 잡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뭐 안 주면은 뭐 다른 종목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각자 종목마다의 그 움직이는 패턴의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 위치에서의 좀 잡았지만 어떤 건 잡히고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잡히면 말아버리면 됩니다. 잡히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가격보다는요 15,000 정도 선에서 매수 타임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17,700원에서 1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동진 세미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8820번님, SFA 반도체 어제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이 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셔서 네. 그냥 딱 그 자리만 잡아주셨잖아요. 네. 듣고 사셨나 봐요.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급등하니까 네. 조금 그렇잖아요. 축하드려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지 조금만 더 잡아주셔야죠. 그러니까 저 뭐 얘기해 드렸죠. 뭐 4,800원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있다. 그래서 4,700 뭐 한단 뭐 90원 정도부터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 들어왔을 때 다시 잡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승력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승력이 일단 기술적으로 하락폭 대비 이제 38.2% 구간인 대략 한 4,790원 정도 부분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매도 하시고 다시 일정 부분 조정 들어왔을 때 기술적으로 재접근해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또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0590번님의 APS 홀딩스 9,95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이 AP 시스템에서 이제 분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DNT를 좀 필두로 해서 좀 보유를 하면서 지주회사가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들이 크게 뭐 부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가 이루어져야지 매출이 골고루, 아니면 한쪽에서 확 이루어져가지고 이 지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 종목들이 쉽게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AP 시스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LG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알려졌었던 그런 종목이도 좀 하고, 자, 그럼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이게 역으로 갑니다. 자, 14년도에 1,754억짜리가 2015년도에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2015년도에 매출 넘지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뭐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딱 하나 마음에 든 게 있네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조금 있는데, 아무리 자산이 많이 갖고 있더라도 사업을 했는데 돈이 벌리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챙기고 있는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주가라든가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슈 반도체들이 좀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9,950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래도 이제 그 121선이죠.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여기서 추세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120선은 이제 6개월 추세선이잖아요. 추세가 무너지면은 주가는 다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평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가격에 의해서 그 다음날 움직이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격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가가 나와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게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려서 선 라인을 좀 보시고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1,800원에서 12,000원. 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APS 홀딩스 듣고 왔고요. 5118번님께서는 제너레이 23,000원에 비중 27%.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엑스레이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죠.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일정 부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527억짜리가 지금 1,036억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3,000원에 27% 비중이다 보니까 지금 손실권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2만 원짜리 이 자리가 만약에 깨졌다면 2만 300원짜리가 깨졌다면 손절하고 차라리 밑에 17,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재접근해서 끌고 올라오는 전략으로 좀 복수를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또 지금 2만 3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홀딩 포지션 한번 유지해 보시고 자, 이 상태로 다시금 상승력이 나오면 이제 2만 3,000원대까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2만 3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이대로 올라오면 일단 본전 정도 수준 2만 3,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빠져나온 후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너레이 들어봤고요. 다음은 7346번님의 REP 3,1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이 종목도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을 자 보면은 자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67,000원짜리가 2,175원까지 빠졌습니다. 장기간 정말 침체에 오랫동안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전력 저장 장치하고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솔브레이라든가 삼성 SDI 그다음에 LG 화학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연관해서 좀 좋은데 요즘 뭐 ESS가 국내에서 좀 화제가 나다 보니까 그런 악재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주가들이 힘을 좀 내지 못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면서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나온다 하면 이게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그런 전기차 2차 전지는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업종이 간다고 한들 내가 그 업종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주가는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업종을 보는 거고 자 개별 종목을 좀 보는 건데 자 시가총액하고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요 매출액이 시가총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높게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OE도 지금 마이너스 22.2가 좀 잡혀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 단기 수익률이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중간에 한번 영업이익 같은 거는 잠깐 그야말로 5억 플러스로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좀 보시면은 ROE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장성이 있고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회계가 2019년도에 마감이 되면서 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뀌고 나서 우리가 좀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의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에 좀 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튼튼한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REP 들어봤고요. 1212번님 삼성전자 매수 시점 부탁드려요. 이 역사적 고점을 지금 찍었는데 참 진짜 일 어렵죠 진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언제 사요 물어보는 게. 오늘은 매수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강력하게 순매수해줬던 게 전기전자 섹터인데 오늘 보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지금 매도가 조금 더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나 기관 쪽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살짝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 저항 자리거든요. 58,700원짜리. 내일 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지 아니면 이대로 홀딩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을 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금요일 날도 강력하게 58,700원을 넘기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은 홀딩을 하시면 되고 6만 원대까지 열립니다. 6만 원짜리까지. 지금 이거 58,700원 돌파되면 대략 한 6만 4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58,7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내일 바로 버릴지 홀딩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다면 내일 58,7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경우 64,400원까지 노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58,700원 돌파 못하면 빠르게 그냥 전량 매도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밑에서 기술적으로 재접근 전략을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시점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진격의 삼성전자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리스크, 중동발 리스크에서도 삼성전자 마크는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또 받쳐준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오늘은 역사적 고점을 또 새로 쓴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시호가 저희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179.19포인트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2181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안쪽에서 이 수급을 좀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181이 오늘 장중 고점이고 저점은 2173. 사실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 폭이 별로 안 됩니다. 종일 지금 괜찮은 움직임을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함께 보시면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오늘은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옵션 쪽에서만 지금 선물 쪽에서만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 잡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58,2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곱하기 5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58,200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300만 원 예전 가격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10만 원 다 왔습니다. 이 종목들 SK하이닉스도 올해까지만 해도 뭐 7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반도체의 큰 순환 주기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공포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매 낸드 가격 올라가고 뭐 지금 연말 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들 뭐 미국발 호재 얘기 나오면서 이 두 종목이 사실 시장 다시금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빼놓을 수 없겠죠. 18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00원이나 상승을 하네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현대차가 좀 아쉽네요. 지금 5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상승 전환을 성공합니다. 오늘은 현대 계열사 중에서는 위아가 잘 갑니다. 현대 위아가. 셀트리온, LG화학 상승하고요. LG생건이 최근까지 좀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의 방문, 뭐 중국과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화장품주들 갈 때 좀 같이 가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65입니다. 어제 부분보다 더 많이 올라오네요. 어제 빠진 부분보다 현재 포인트가 더 높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요일 종가가 663인데 665 어제 부분 그대로 다 되돌리는 모습, 그 이상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을 보기 전에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죠. 장중 고점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조정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급 보시면
자,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무려 1,628억 원을 사주고요. 개인이 1,338억 원인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은 3천억 원을 월화수에 샀고 외국인은 1,478억 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 1,600억 원을 사주면서 주간 순매수 동향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오늘 기준까지 하면 이대로 간다면 200억 원 순매수로 지금 돌아서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올라가고요. HLB 돋보입니다. 10%가 넘게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도 5%대의 급등, 헬릭스미스가 조금 아쉽네요. HLB를 오늘 못 따라가네요. 메디톡스가 어제 빠진 부분 다시 되돌려주고요. SK머티리얼즈 상승, 파라다이스가 2만 원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전 종목 상승 마감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참 어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밤잠 주무시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다시 원상복구가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종목별로 원상복구 되고 안 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예.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셨어요? 옵션 만기일도 있고. 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잠을 자지 않고 오늘 시간으로 1시에 이제 한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지각을 하더라고요. 한 28분 정도 계속 참아가지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 연설을 좀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시장이 올라가겠구나. 왜냐하면 연설을 하고 딱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분봉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 입이 참 무섭구나라는 거 좀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어떤가요? 5% 넘게 좀 빠지면서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동 사태 쪽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 제가 이제 그 유가를 이렇게 펴놓은 것은 제가 10월 31일에 여기서부터 자 바닥에 있을 때 계속해서 11월 달에 유가는 상승한다, 장기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유가 차트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매도 신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온다거나 이제 종목을 따지면은 이제 고점에서의 메이저들, 애공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대량 좀 매도가 나왔을 때 좀 매도 시점을 좀 보고 대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위험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얘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지고 가시더라도 자, 대응을 세우더라도 여기에서 급락이 나와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됐다는 거고, 리스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어떤 열기가 올라왔을 때 잡았을 때는 좀 위험하다는 거고, 또 우리 종목 상담에도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박정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급등이 나오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완전히 그냥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는 한풀 꺾이는, 그래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 자 이게 이제 가다가 쭉 떨어졌는데 이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계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하나 또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세워놓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 좀 가서 좀 보시면 참 코스닥 지금 며칠 동안 3일부터 해서 뭐 등락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오늘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좀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매물대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일 밀린다 하면은 조금 다시 한번 단기적인 부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671포인트 정도, 이 정도
그걸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신다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또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거고, 또 좀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많이 또 발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연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도 꼭 여러분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잘만 여러분께서 해독만 잘하시면은 단기간에 또 수익 내기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게 장중에 이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이 보면은 빨리빨리 장중에 순환매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2184선 코스피가 지금 장중에 좀 돌파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장에 갭으로 빠지지 않는 한 조금 더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도 지금 이대로 일단 673선 정도까지 상승력을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현재 수급 상황이 살짝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개인의 물량이 좀 강력하게 좀 뺏겼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물론 이제 외국인의 이제 코스피 순매수가 갑자기 이제 확 막판에 이제 들어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현물 매수력이 조금 다소 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좀 보시되, 673 코스닥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피는 2184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는지를 금요일 날까지 조금 체크를 해가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넘어가기 전에 지수 정리부터 합니다. 코스피가 무려 1.63% 동시호가에 많이 올라갔네요. 2186.4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줬어요. 외국인이 동시호가 이전까지는 지금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매수로 확 바꿔버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기관은 매도를 좀 많이 쏟아냈네요. 코스닥은 3.92%. 와, 어제 분량을 그대로 다 돌려버리네요. 666.0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는데 666 여기 또 저항선에 딱 걸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내일 시장 또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9095번님께서 ST큐브 15,700원에 비중 15%.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15,700원에 비중 15%. 지금 좀 손실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자, 이게 이제 항우석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경험도 좀 있었죠.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만은, 자, 보시면 여기에 10,000원 이 라인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여기가 이제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7,450원 여기까지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지 1,200원, 1,3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T큐브 들어봤고요. 다음은 3323번님의 한솔테크닉스 9,700원에 비중 15%.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자주 얘기 나왔던 종목이 한솔테크닉스였어요. 그쵸, 잘 가네요. 꼭 사야 된다고. 예. 조정받으면 무조건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진짜 예. 박 의원님이 그냥 큰 소리를 떵떵 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하체기 전문위원도 두 같이. 분이 예. 가끔씩 이렇게 섹터가 맞으면 예,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승력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세요. 이걸 우리가 따라잡기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기본적 반등력,
즉 하락 대비 38.2% 구간인 10,000원짜리까지 충분히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절반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좀 매도하긴 좀 뭔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이제 해드렸다시피 10,000원짜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이거는 13,000원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제가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상승력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500원 내지는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짜리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10,000원짜리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11,500원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고요. 지금과 같이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좀 뚫리게 된다면 13,1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단계별로 저항 자리 체크해 가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올라갈 자리 뭐 충분하다 아직도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7791번님 제일바이오 종가 신규 매수 어떨까요 하셨는데 종가 끝났고 이제 시간외로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예. 어제 이게 강세가 좀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적 폐렴 환자 쪽에서 국내에 첫 의심 환자가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좋았는데 1시간? 조금 2시간 지날 때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고점 대비에 밀리면서 아침에는 이 체시스라든가 고려제약이라든가 뭐 제일바이오, 국제약품 등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근데 계속 밀리면서 오늘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좀 들어갔으면 오늘 이제 정리하고 나왔으면 이익인데 오늘 좀 들어가신 분들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쉬웠을 거다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하는 그 오파동은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나왔고 2번 나왔고 좀 3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7번, 그러니까 4번이죠. 이렇게 한 사이클, 2번, 3번, 4번 사이클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어떤 이런 그 중국 폐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하면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그대로 그냥 재료가 끝나버린다 하면은 여기서 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도 또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대 심리대로 자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저는 지금 한 6,66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조금 매수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짧게 목표 손절가 같은 6,43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한 사이클 더 간다는 생각하면요 10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일바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HB 테크놀로지 이어갑니다. 1832번님 2,858원에 비중이 좀 높아요. 80% 어떻게 할까요? 네, LCD랑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실적이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순자산 가치가 1,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이쪽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중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HB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그닥 많이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회사인데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2,800원짜리가 좀 무너졌으면은 시세가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이제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반등력은 지금 한 2,9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00원 익절 라인 잡고, 그러니까 2,900원 무너지면 그냥 일단 매도하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밑에서 재매수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2,900원 익절 라인 잡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3,270원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 그러면은 3,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한번 대응하시고 다시 기술적으로 제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3924번님의 나이스 평가 정보 마지막으로 갑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예, 저는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 물어보셔가지고 자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네. 그룹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그 신용 평가의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 급등이 좀 나왔어요. 오늘 특히 데이터 3법 예 그렇죠. 지금 통과가 됐나요? 2시에 통과될 거예요. 본회의. 예 2시에 법사위 통과했고 예. 본회의 상정돼서 아마 오늘 뭐 2시에 이제 문제 그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 2시 이후에도 좀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좀 궁금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법이 통과가 되면요. 재료가 소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주가도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좀 들어간다 하면 눌림 구간이죠. 13,900원 정도 여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요. 매수를 해서 인내도 필요하지만요. 매수하려고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는 이게 가니까 눈에 보이면 그때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가 내동 매매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면요. 내가 원하는 기준 가격을 딱 지키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특징,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고집일 수 있고 아집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이랑은 최대한 낮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좀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3,400원 정도에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고점, 전고점을 만들면은 그 전고점 부근에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치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